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바로 좌파 이코노미스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니까, 다시 말해서 연기금이라든가 또는 정부의 재량 지출,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이 두 가지 부문 다 보더라도 한국의 재정 수지는 여전히 흑자 기조, 물론 올해는 이제 2020년에 적자가 되겠지만 그동안 흑자 기조를 유지해 왔고, 또 독일과 함께 OECD 가입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가장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번 코로나 관련된 또는 전염병 아웃브레이크 사태에 대응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더니 좌파 이코노미스트로서의 편향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좌파인지 한번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띄워놓고 있는 그림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 수지 그리고 GDP 갭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GDP 갭이 굉장히 마이너스를 깊게, 2020년은 이제 훨씬 더 깊게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한국만큼 엄격하게 아이솔레이션, 다시 말해서 사람들 간에 간격을 두자, 격리를 하자라는 데 철저한 나라가 잘 없다 보니까 한국 경제가 받을 경제 성장의 타격은 예상 밖으로 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제가 집 근처에 이렇게 산책을 다니더라도 이 시간, 특히 3월에 산책 다니면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사람 얼굴 보기가 힘든 그런 환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굳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20년 뒤, 30년 뒤가 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되는 노인 인구 대국이 되기 때문에 지금 돈을 아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20년에서 30년 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자칫 잘못해서 경제에 구조적 충격을 주게 되면 앞으로 20년, 30년 뒤의 일을 대비할 여력조차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걱정하는 겁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은 복스라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커뮤니티에서 이번에 긴급하게 만든 책자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책자는요, 전 세계 유수의 이코노미스트, 노벨상 수상자들부터 시작해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들까지 결합해서 만든 신속한 한 2주 걸려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천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보고서에 서문에 있는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 그림에서 빨간 선에 주목하십시오. 빨간 선이 뭐냐 하면 중국 우한이나 유럽의 이탈리아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초기 대응이 실패했거나 혹은 어떤 좀 불운 등이 겹쳐서 급격한 바이러스의 확산, 전염자의 확산이 벌어진 경우를 뜻합니다. 저렇게 확산 속도가 빨라버리면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많이 죽겠죠.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 그러죠. 우한이나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감염자 중에 사망자의 비율이 7에서 8%래요. 물론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의료 당국의 역량을 넘어서는 너무나 급격한 수의 환자 증가 때문에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 채, 또는 안타깝게도 치료를 포기한 채 돌아가신 분이 되게 많았다라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파란 선 봐주시죠. 이게 한국입니다. 어떻죠? 완만한 증가와 완만한 하락이 나타나죠. 이런 나라들은 뭐냐면 초기 방역도 열심히 했지만 사람들을 다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방역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의 확산은 계속 납니다. 그러나 확산 속도가 중국이나 이탈리아에 비해서 훨씬 덜하죠. 이런 속도로 진행되는 나라들은 대신 장기전입니다. 왜냐하면 말 안 듣는 사람도 세상에 되게 많잖아요. 격리 좀 하라 그래도 사회활동 해야 되는 사람들, 물론 그 사이 무지했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오늘 벌어 오늘 먹고 사는 사람들 경우에 몸 좀 아프다고, 열 좀 난다고 일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즉 다시 말씀드려서 굉장히 경제적 여건들이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이 자가격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한 격리와 통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게 정점에 이른 후 완화되는 거죠. 그럼 얼마 정도 걸리냐?
학자들마다 다른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피크가 지연된다라고들 이야기를 한대요. 언제냐? 모릅니다. 그러나 학자들 따라서는 한국은 한 4월 정도에 진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 섞인 전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뭐 저도 모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단에 있는 빨간 선을 봐주십시오. 그래프의 밑에 있는 파란색 영역에 있는 빨간 선 봐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경제적 충격입니다. 아하, 이거 참 극단적으로 다르죠. 경제적 충격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영역에서 움직인다. 왜?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확산 사태가 벌어졌는데 경제가 타격 안 받을 수 없죠. 근데 내버려둔 지역은 어때요?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경제활동을 했죠. 그리고 의료당국도 치료를 거의 포기했죠. 어떻게 됩니까? 이게 타격이 덜해요. 경제적 타격은 덜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동하고 볼일을 다 봤기 때문에. 따라서 확산 속도가 빠른 지역일수록 경제적 충격은 덜해요. 반대로 한국처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통제 정책이라든가 또는 자가격리를 유도한 나라는 경제적 충격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돌아다녀야 식사도 하고 물건도 사고 쇼핑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산업생산도 가능한데 이거 다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오른쪽에 적혀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대응할수록 사망률은 떨어지나, 인도적이죠. 사람의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왜?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환자 수만 늘어나니까 사망 확률은 낮아요. 한국은 코로나 감염자 대비해서 사망 확률이 1.1%라. 그래서 이탈리아나 중국에 비해서 7분의 1에서 8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나라죠. 대신 경제적 충격은 훨씬 크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나라보다 한 달 앞서서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졌던 나라를 보죠. 중국입니다. 검정색 그림을 가져와서 죄송한데요, 정말 뭐 끔찍합니다. 파란 선이 뭐냐면요,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인데 1, 2월 평균이 지금 마이너스 30%. 빨간 선이 뭐냐면 산업 생산 증가율인데 지금 마이너스 13.5%. 그리고 소비 지출, 리테일 세일즈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0%.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한, 봉쇄, 그리고 그 밖에는 이동 금지령 내렸던 거 기억나시죠? 한국처럼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우한 이외의 지역들은 굉장히 강한 통제를 취한 결과 경제가 괴멸적 타격을 받았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중국 1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20%를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이에 준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환경에서 예를 들어 가게 하나 열었다, PT 스튜디오를 열거나 식당을 열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정 비용은 계속 나가죠? 인테리어 비용부터 시작해서 각종 고정 비용 다 나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발길은 끊겼죠. 이자도 내야 됩니다. 임대료를 깎아준다 그러더라도 내긴 내야 됩니다. 어떡할까요? 네, 많이 어려움을 겪고 극단적 상황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될 때 정책을 취하자라는 게 그게 정말 좌파 이코노미스트냐 질문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그림 봐주시죠. 이 논문의 표지인데요. 멋있죠? 제목 한번 여러분 봐주세요. Act fast, 즉각 행동하고, and do whatever it takes, 무엇이라도 지금 하라.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들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즉각 행동하고 무엇이든 하라. 왜? 지금 이 순간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수십, 수백, 수천 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즉각 경제활동을 멈추라고 권고했던 나라들, 한국 그리고 우한 이외의 중국이죠? 이런 나라도 그러면 경제활동 멈춰서 그 사람 망하게 됐거나 해고당하게 됐거나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부가 대응을 해야죠. 기업이 파산하고 고용이 줄어들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이 벌어지는 걸 정부 말 들은 대가로 치르게 된다면 누가 다음에 정부 말을 들을까요? 특히 이 논문의 주요 저자들 리스트들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먼저 4장 보면 ECB 관련돼서 이탈리아와 ECB 관련된 논문을 쓴 분은 올리비에 블랑샤,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입니다. 그리고 밑에 계신 분, 중국 관련된 글을, 재밌는 글을 쓰신 분은요, 조나산 앤더슨이라고, 저도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이고 저도 사실 모 기관에 있을 때 뵀던 분입니다. 전 UBS
그 스위스에 있는 거대 은행입니다. 여기 수석 이코노미스트였고요. 지금은 이머징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파트너로 있는 민간에 계신 분입니다. 마지막 24장의 결론 부분은 폴 크루그만, 노벨상 수상자시죠. 굉장히 다양하지 않으세요? 폴 크루그만이랑 IMF가 얼마나 싸웠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권고하던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 장을 쓰고 있고, 그 장의 제목 보더라도 20이 지금 당장 행동하라고 합니다. 유럽중앙은행 돈 풀라고 권고하는 논문을 썼죠. 이 상의 내용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긴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또는 건전한 재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경제학계에서 굉장히 극소수에 속하는 사람들 아니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며 좌파 이코노미스트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